이번 수업에서는 선형 변환의 두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동작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하학적으로 또는 그래픽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로테이션, 회전 변환을 하나를 다루고요. 두 번째는 선형성이 보장된 연산은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선형 변환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수업에서 강조를 했었는데 그 예제로서 선형성이 보장되는 미분 연산, 이 디퍼런시에이션을 간단하게 행렬의 형태로 바꿔보는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선형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선형 변환을 하고자 하는 벡터 공간을 정의해야 되고요. 뭐 3차원이면 3차원, 뭐 4차원 이런 식으로 벡터 공간을 정의해야 되고요. 그 정의된 벡터 공간을 변환하는 과정을 행렬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미분 연산과 관점에서는 우리가 모든 함수를 미분에 표현하는 그런 행렬을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 예제에서는 3차 함수까지 또는 뭐 4차 함수까지 이런 식으로 함수의 적절한 공간,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벡터 공간으로 바꾸겠지만 그런 함수의 범위를 제한해야 되고 그 제한된 정의된 함수 벡터 공간의 범위 내에서 미분연산이라는 것을 행렬의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 이그젠플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션 매트릭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좌표가 있으면 이 좌표를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린 걸 로테이션 세타라고 불러요. 이렇게. 근데 이 원점을 축으로 해서 좌표를 돌리는 도형을 회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면 리니어한 연산이고요. 그래서 리니어리티가 보장되는 가장 대표적인 변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이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세타가 뭐 양의 각도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의 각도는 항상 반시계 방향, 우리가 이제 그거를 카운터 클럭와이즈라고 하네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로테이션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해요. 또 그 각도에 대한 회전 방향만 여러분들이 구분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설명했던 베이직한 베이시스들을 가지고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한번 직접 구해보죠. 자, 구하려면 아까 10이라는 좌표, 이 녀석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그 다음에 01이라는 좌표, 이 녀석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어떤 좌표로 변환됐는지 트랜스폼 페어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1, 0이라는 이 녀석이 로테이션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했다고 치죠. 이 세타만큼 회전했는데 지금 현재 이 아래축에 해당하는 길이가 1이니까 이쪽도 길이가 1일 거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x좌표는 이 길이가 x좌표예요. y좌표는 당연히 이만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x좌표를 x', y'이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의 길이에 의해서 x'은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세타, y'은 사인 세타.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x', y'이라면 일령이 변환된 벡터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0일이라는 요 길이 일자리가 똑같이 회전해서 세타만큼 요 좌표로 갔을 때 요 녀석의 x좌표랑 y좌표, 우리가 x2', y2'이라고 쓸게요. 그 좌표를 한번 구해보죠. 결국에는 이것도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만큼의 높이가 y2'이고요. 이 아랫부분이 x2'인데 길이에 마이너스 부호만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x2'을 계산해 보면 이 커다란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요.
y2 프라임은 세타에 보면 코사인 세타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제 1령과 0일이 각각 대응하는 이 트랜스폼 페어를 구했으니 우리가 세타만큼 로테이션한 매트릭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느냐? 1령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변환됐으니까 여기 이렇게 쓰면 되고요. 0일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는 도형이나 좌표를 직접 세타만큼 카운터 클럭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로테이션 매트릭스예요. 물론 이제 세타가 뭐 마이너스 각도면 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겠죠. 이걸 우리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정의해요.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정의했는데,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렬이기 때문에 이 1차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내용을 한번 보죠. 먼저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행렬의 각각의 칼럼 벡터들 또는 로우 벡터들, 얘네들이 전부 다 서로 수직이고요. 그 크기, 벡터의 크기가 1이 돼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쓰죠. 그러니까 모든 컬럼 벡터들끼리 또는 모든 로우 벡터들, 크기는 1인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서로 2차원 벡터들끼리서 여러분들이 내적을 계산해 보면 그냥 다 0이 돼요. 그 0이 되는 걸 오르소고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벡터 2차원 벡터지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얘네들 각 성분끼리 제곱 제곱해서 더하면 길이가 나오죠. 길이의 제곱이, 그 길이의 제곱이 1이에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오르소고날이면서 길이가 1이라고 해서 오르소노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각의 칼럼 벡터들, 우리가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칼럼 벡터에 대해서 R1, R2 뭐 이렇게 해주면 서로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R1이나 R2나 얘네들의 크기가 전부 다 1이 되는, 이거를 칼럼 벡터에 대해서 로우 벡터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것, 이 조건이 중요하게도 칼럼 벡터니까 C라고 쓰겠습니다. 참고로 벡터의 내적,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거 우리가 첫 시간에 첫 주에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서 뭐 따로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첫 번째 조건, 각 컬럼 벡터들끼리 또는 로우 벡터들끼리 서로 오르소 노멀이다. 크기는 1이 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수직이다.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성질이에요. 두 번째는 디터미넌트라는 게 있어요. 디터미넌트라는 건 행렬의 판별식 또는 판별된 값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산하는 법은 다음 챕터 4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2 곱하기 2 행렬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대각선들끼리, 대각선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빼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런 식으로 연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구성을 갖기 때문에 1이 된다. 이 행렬의 판별식이 1이 돼요. 그래서 참고로 2 곱하기 2 행렬이나 3 곱하기 3 행렬 중에 1번과 2번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행렬을 우리가 보통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그런 굉장히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과 학생들은 삼각함수의 굉장히 복잡한 공식을 배웠던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참고로 그림을 보면 어떤 도형을 세타 원만큼 회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타2만큼 또 회전시켜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 세타1만큼, R 세타1만큼 X를 회전시켜서 곱한 거고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다시 세타2만큼 회전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했는데 이 행렬은 우선순위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세타2랑 R 세타1 이 두 개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X를 해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을 잘 보면 단번에 세타1 더하기 세타2만큼 단번에 회전한 거랑 기하학적으로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식을 직접 써보죠. 요 R 세타1과 R 세타2를 써보면 코사인 세타1 마이너스 사인 세타1 또 여기는 사인 세타1 코사인 세타1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다시 코사인 세타2 마이너스 사인 세타2 또 사인 세타2 코사인 세타2 두 행렬의 곱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단번에 하나의 행렬 각도가 합해져 있는 이 사인 코사인의 모양으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또 여기도 됐죠? 그럼 왼쪽에 있는 행렬 두 개의 곱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삼각함수의 합의 법칙, 뭐 곱의 법칙, 뭐 이제 각도끼리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요거 하나 계산하려고 그런다면 코사인 세타2와 코사인 세타1 또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2와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1 그렇죠? 이게 뭐랑 같으냐면 코사인 세타1 플러스 세타2예요. 이과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외웠던 공식이죠. 그죠? 나머지도 전부 다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요. 이제 대학교에서는 일일이 이런 공식 다 외워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제를 빠르게 푸는 걸 대학 교육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험 문제를 내면 보통 이런 공식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혹시 주어지지 않아도 이 삼각함수의 이 공식들은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로부터 이렇게 행렬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도하는 과정은 평생 잊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기억해서 차라리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걸 체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이거 외워서 풀라고 하지 않아요. 대학교 와서 그나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공식들이 다 튀어나와요. 우리가 R 곱하기 2세타 이거는 세타1,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R 세타 또 한 번도 R 세타 그래서 두 개의 행렬을 곱하게 되면 2세타에 대한 2배각 공식이 바로 나와요. 물론 여기 이제 세타1과 세타2를 같도록 해서 우리가 대입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이게 이제 R 세타의 제곱이라는 뜻이고요. 뭐 3세타 우리 3배각 공식까지도 같이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는 R 세타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트릭스의 곱으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끝으로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중요한 프로퍼티 중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이제 인버스예요. 인버스라는 건 어떤 트랜스폼의 역과정이고요. 그 트랜스폼의 역과정을 통해서 원래 값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서 R세타만큼 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죠. X라는 좌표를 내가 세타만큼 회전을 했고요. 다시 얘를 인버스를 취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나요? X가 나와야 되겠죠. 원래 자기 좌표가.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내가 이 좌표를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시켜 줬는데 이렇게 이동된 거에 원래 좌표를 이동하려면 이제는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줘야 돼요. 마이너스 세타 방향으로. 그 얘기는 이 인버스가 단번에 어떻게 되나요? r 세타라는 녀석의 마이너스 세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행렬은 앞에서 아까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로테이션 매트릭스 코사인 세타나 마이너스 세타는 같고요. 여기 코사인도 마찬가지. 근데 사인 세타 부호만 부호가 바뀌네요.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간 걸 우리가 감안해서 이렇게. 이게 바로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인버스. 그래서 아주 이 인버스도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2차원 평면 도형에서뿐만이 아니라 3차원 공간 도형에서도 이제 많이 이용이 돼요. 이제 3차원 공간 도형에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지금보다 좀 더 복잡하긴 해요. 좀 더 복잡한데 어쨌든 개념 앞에서 설명해줬던 이런 중요한 프로퍼티들은 다 동일하고요. 여러분들이 카메라 지오메트리나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걸 할 때는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기본 개념들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 한번 미분과 적분에 대한 관계를 한번 이번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differentiation and linearity 정도 쓸까요? 자, 미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 리니어라는 얘기는 이미 했고요. 우리가 뭐 d, dt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함수의 미분은 우리가 선형이다라고 앞에서 이미 그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리니어리티가 있는 미분도 어떻게 행렬로 표현할 것이냐. 자,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x라는 벡터 형태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함수를 우리가 간단하게 다항함수로 n차에 해당하는 폴리노미얼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아마 그 대학 수학에서 테일러 시리즈를 배웠을 텐데요. 참고로 테일러 시리즈는 어떤 의미냐면 선형대수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t, t제곱, t의 n승 이런 식으로 요 1, t, t의 제곱 계속해서 무한히 나가는 이 간단한 폴리노미얼들이 결국 베이시스예요. 우리 베이시스 벡터처럼 얘네들은 베이시스 펑션이에요. 이 베이시스 펑션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조합에 해당하는 개수가 A0, A1이고요. 그래서 리니어 콤비네이션, 베이시스 펑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모든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배운 테일러 시리즈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함수를 이 테일러 시리즈의 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개수들을 구할 수 있느냐?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론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정한 함수들에 대해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폴리노미얼 펑션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뭔가 선형성을 이용하는 쪽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 함수를 다음과 같이 벡터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야 행렬의 형태에 뭔가 연산하겠죠.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각각의 베이시스에 해당한 이 부분들의 개수들만 우리가 쭉 뽑아내요. 얘는 n 플러스 1차원 벡터 공간의 벡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노미얼, 다항함수를 n 플러스 1차원에 해당하는 벡터로 그 개수들만 모아내면 돼요. 그러면 이 특정한 개수들의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펑션 ft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미분과 적분이라는 이 연산을 리니어리티가 보장된 이 연산을 뭔가 행렬과 관련된 트랜스폼으로 만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인풋에 해당하는 대상인 ft라는 펑션을
어떻게 벡터로 만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계수들의 조합으로 펑션의 계수들을 벡터로 표현하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그러면 너무 n차원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그젠플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그젠플은 n을 3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3차원 함수. 예를 들어서 a0, a1t, 이렇게 3차 함수 정도까지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인풋 벡터들은 기본적으로 A0, A1, A2, A3 4차원 공간에서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각각의 베이시스, 그리고 여기가 0, 0, 0, 0,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얘기는 A0가 그냥 이 FT의 관점에서 보면 FT가 1이란 얘기고, 요건 T란 얘기고, 요건 T의 제곱, 요건 T의 세제곱. 이렇게 각각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시스 펑션들을 가장 베이직한 벡터 형태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나요? 미분을 하죠? 그러면 각각의 이 베이직한 녀석들이 어떻게 됩니까? 1은 미분하면 0이 될 거고요. t는 1이 될 거고, 얘는 2 곱하기 t가 되고, 얘는 3 곱하기 t의 제곱이 돼요. 그쵸? 그러면 저 각각의 주어진 함수들을 다시 벡터로 하게 되면 얘는 0인데 나머지는 다 어쨌든 없으니까 0이죠? 0, 0, 0. 요거는 상수항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네. 요거는 t에 대한 항만 2니까 0, 2, 0, 0. 그리고 3t제곱은 0, 0, 그 다음에 t의 제곱에 해당하는 계수 3이고 그 다음에 0이네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각 베이직한 트랜스폼들이 어떻게 변환됐는지를 다 구하죠. 먼저 구한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미분, 이것을 정의하는 행렬을 단번에 써볼까요? diff라고 쓸게요. differentiation. 얘는 이 형태들을 그냥 그대로 칼럼 벡터에다가 그대로 채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 2, 0, 0, 0, 0, 3, 0. 내가 한마디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졸리겠어요. 자,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미분 연산에 대한 이 리니어한 미분 연산을 행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함수 ft를 아까처럼 뭐 a0, a1t, a2t 제곱, a3t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여러분들이 미분하면 a1 더하기 2 곱하기 a2 t 더하기 3 곱하기 a3의 t의 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 그 계수를 여기다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는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려고 했었던 뭐 a1 그 다음에 2 곱하기 a2 3 곱하기 a3 0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모양이 결국 이거랑 같은. 그래서 핵심은 리니어한 연산을 우리가 벡터와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풋에 해당하는 x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ft라는 함수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벡터 형태로 표현했지만 잘 정리해주면 돼요. 지금 이제 그런 이그젠플을
미분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